여러분, 단 5개월 만에 영웅에서 학살자로 추락한 한 군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십니까?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조종사였지만 딱 하나, 폭탄이 바뀌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10월에는 한국산 KG-12로 적의 심장부만 정밀 타격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태국군이 왜 12월에는 아이들의 신발을 피로 물들인 전범이라 비난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무기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중국산 미사일이 침묵해야만 했던 소름 끼치는 음모와 강대국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잔인한 배신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밀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키는 마지막 윤리입니다. 오늘 동남아 밀림 속에서 벌어진 한국산 무기의 기적과 비극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형학적 검은 거래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도대체 태국과 캄보디아, 이 두 이웃나라는 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된 걸까요? 이 비극의 씨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무려 120년 전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때는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프랑스 식민 당국이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프레아 비하르라는 고대 사원을 중심으로 국경선을 애매하게 그어버린 것이죠. 원래 국경은 산맥의 능선을 따라야 했지만 프랑스 관리들은 편의상 사원 전체를 캄보디아 쪽에 넣어버리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원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태국 영토를 거쳐야만 하는 험준한 절벽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마당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남의 소유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겠죠? 반면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남긴 그 종이 한 장, 즉 지도를 근거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사원을 캄보디아 소유라고 판결했지만 정작 사원 주변의 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회색 지대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비극의 시작, 즉 지도의 저주였습니다.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닙니다. 두 나라 국민들에게 이곳은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 프레아 비하르는 과거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영혼과도 같은 성지입니다. 9세기부터 지어진 이 거대한 석조사원은 그들의 조상이 세계를 호령했다는 증거죠. 반대로 태국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지배했던 영토를 서구 열강의 농간으로 빼앗긴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100년 넘게 켜켜이 쌓인 민족적 감정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그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국경지대에서 군인들 사이에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졌고 곧이어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롭던 국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총을 쐈다며 팽팽하게 맞섰고 긴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상황은 곧 국가 간의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태국에서 들어오던 전력과 인터넷 서비스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의 영광을 더럽히지 마라는 캄보디아와 우리 땅을 한 뼘도 내줄 수 없다는 태국의 분노가 충돌한 것이죠. 15세기 아유타야 왕국이 앙코르를 함락시켰던 그 오래된 원한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10월 16일 태국군 순찰대가 매설된 지뢰를 밟아 병사들이 처참하게 다치는 사건이 터지자 이제 평화적인 해결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하늘에는 전운이 짙게 깔렸고 100년을 기다려온 이 거대한 폭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긴박한 순간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한국산 무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0월에 태국 하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계절적인 무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너머 담그렉 산맥의 울창한 밀림 사이로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이 숨을 턱턱 막히게 했죠. 10월 24일 마침내 침묵을 깨고 캄보디아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형 드론과 강력한 RPG-7 대전차 로켓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을 한순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BM-412 다연장 로켓포를 앞세워 태국 국경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0만 명이 넘는 태국 주민들이 평생을 일궈온 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땅은 로켓포의 굉음으로 쉼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태국 공군은 아주 기묘하고도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이런 전면전 상황이라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화려한 최첨단 미사일을 쏟아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태국 공군은 그런 비싼 미사일 대신 엔진도 없고 화려한 외형도 갖추지 않은, 어찌 보면 투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폭탄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나라 LIG 넥스원이 개발한 KGGB, 즉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여러분, 이 폭탄이 왜 전설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단순히 폭발력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KGB의 진가는 바로 그 영리함에 있습니다. 보통의 폭탄은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순간 중력의 법칙을 따라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목표물에서 수백 미터씩 빗나가기 일쑤죠. 하지만 KGGB는 투하되는 그 짧은 찰나, 자신의 몸체 아래 숨겨져 있던 날개를 촥 펼칩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처럼 공기를 타며 미끄러지듯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폭탄이 투하 고도에 따라 당시 캄보디아군은 아주 영리하게 진지를 구축해놨습니다. 해발 1493m의 험준한 산맥, 그 중에서도 태국 쪽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산의 뒷면 비탈, 즉 후사면에 사령부와 벙커를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태국군이 아무리 강력한 대포를 쏴도 포탄은 산 앞면에 맞거나 허공을 날아갈 뿐이었고, 직선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값비싼 미사일들도 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목표물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지휘부는 이 천혜의 요새 안에서 여기는 절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라고 확신하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에서 투하된 KGGB는 산맥을 향해 돌진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날개를 조정의 경로를 크게 꺾었습니다. 마치 야구의 커브볼이 타자 앞에서 갑자기 휘어지듯 KGGB는 거대한 산봉우리를 훌쩍 넘어 산 뒤편의 벙커 입구를 향해 정확히 내려꽂혔습니다. 목표물과의 오차는 불과 3m에서 13m 사이, 100km 밖에서 던진 폭탄이 손가락 하나 크기의 표적을 맞추는 것과 다름없는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10월 26일 단 한 발의 KGGB가 캄보디아 제7사단의 지휘소 벙커 입구에 명중했습니다. 벙커 안에는 여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고 작전을 지시하던 두왕소장이라는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폭탄은 벙커의 환기구와 입구를 정밀하게 타격해 내부를 단숨에 초토화시켰습니다. 차단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캄보디아군의 지휘체계는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의 피해였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폭격이 일어나면 주변 마을이나 숲이 쑥대밭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KGGB가 타격한 곳 외에 주변의 민가나 자연 경관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오직 적의 군사시설만 족집게처럼 골라낸 것이죠. 태국 군인들은 이 폭탄에 태국어로 안녕, 훈센이라는 메시지까지 적어 보내며 적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캄보디아 병사들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든 얼마나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든 한국의 저 영리한 폭탄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심장을 꿰뚫는다. 이 공포는 전선 전체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중국제 대공 미사일 KS-8C는 이 작고 조용한 폭탄이 날아오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더는 거대한 전투기를 잡도록 설계되었지 날개를 펴고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이 작은 사신을 잡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7월 28일 전쟁 시작단 나흘 만에 캄보디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면서도 적의 핵심 지휘부만 정확히 제거해 전쟁을 조기에 끝낸 이 사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정밀하고 도덕적인 타격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등극하게 됩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KGGB가 저비용 고효율 무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무기의 힘입니다. 15만 년 넘게 이어져 온 두 나라의 뿌리 깊은 원한과 피비린내 나는 징후를 한국의 기술력이 단 20여 발의 폭탄으로 잠재운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가장 빨리 불러올 수 있는 힘. 그 실전 데이터가 동남아시아의 밀림 속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전 세계 전장의 상식을 뒤바꾼 이 역사적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승리의 환호는 너무나 짧았고 비극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태국군을 덮쳤습니다. 불과 5개월 전 정밀 폭격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전장을 지배했던 태국군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은 조종사의 실력도 전투기의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승리의 핵심이라고 믿었던 천사 같은 존재, 한국산 KGGB 유도폭탄의 재고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사실 태국은 2022년 LI 진엑스1으로부터 약 20발의 KGGB를 두 차례에 걸쳐 들여왔습니다. 한 발당 약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무기였기에 평시라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7월의 격렬한 전투 속에서 태국군은 이 귀한 폭탄들을 단 며칠 만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정밀 타격의 맛을 본 지휘부는 급하게 추가 주문을 넣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 무기 체계는 대형 마트에서 물건 사듯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를 쓰고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에서 정밀하게 생산되어 배를 타고 건너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국은 설마 5개월 만에 다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적어도 휴전협정이 내년 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 믿었던 안일함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2월 7일 새벽 4시 50분 다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최신 무기를 전면에 내세워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태국 공군 사령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출격 명령을 받은 F-16 조종사들이 무기고로 달려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텅 빈 선반이었습니다. 당장 적의 로켓포 진지를 타격해야 하는데 산맥을 넘어가 커브를 그려줄 KGGB가 단 한 발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지휘부는 끔찍한 결단을 내립니다. 창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수십 년 전의 유물, MK-42 500파운드 일반 폭탄을 꺼내기로 한 것이죠. 유도 장치도 날개도 GPS 소신기도 없는, 그저 투하하면 중력에 몸을 맡겨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른바 멍텅구리 폭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의 성격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10월에 KGGB를 쓸 때는 조종사들이 적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 밖인 50km 이상 거리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던지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반 폭탄으로 목표를 맞추려면
조종사는 적의 대공 미사일이 빗발치는 사지 안으로 목표물 바로 머리 위까지 저공 비행을 해야만 합니다. 조종사들의 손은 공포로 떨렸고 기체는 적의 방공망에 걸려 쉼없이 울리는 경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극한의 압박 속에서 투하된 폭탄은 당연하게도 정밀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KGB의 오차가 불과 3m였다면 이 멍텅구리 폭탄은 바람 한 점에도 100m 이상 빗나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표였던 캄보디아군 사령부가 아니라 그 옆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줄산 출산 마을의 민가에 태국군의 폭탄이 정면으로 떨어진 겁니다. 굉음과 함께 집들이 무너져 내렸고 아비교환의 현장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삐져나온 어린아이의 작은 신발, 피를 흘리며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절규. 10월에는 볼 수 없었던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무고한 민간인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CNN과 BBC는 태국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학살이라는 헤드라인을 띄웠고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일제히 태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10월에 첨단 기술로 인명을 구한 영웅이었던 태국군은 12월에는 무고한 피를 흘린 살인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도주의의 경제학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1억 원이나 하는 비싼 폭탄을 써야 하나요? 2천만 원짜리 일반 폭탄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태국이 아끼려 했던 그 8천만 원의 차액이 불러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 하락,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학살자라는 오명입니다. 정밀 무기가 없어서 발생한 이 부수적 피해는 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정밀 무기는 단순히 적을 더 잘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안전장치이자 한 나라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비싼 보호입니다. 4천만 원을 아끼려다 나라의 미래를 팔아버린 태국의 비극적인 선택. 빗나간 폭탄 한 마리 증명한 것은 명확합니다. 현대전에서 정확함은 기술을 넘어선 도덕이며 그 도덕을 포기한 군대는 승리할 자격조차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샤월의 그 참혹한 연기 속에서 태국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제성이란 숫자가 아니라 지켜낸 목숨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도 냉혹한 소름 끼치는 지형학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0월 8일과 9일 태국 전투기들이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침투해 폭탄을 투하하던 그 긴박한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기이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가 야심차게 도입했던 중국산 최신형 대공 미사일 KS 울루시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캄보디아 군인들이 겁에 질려 도망이라도 간 걸까요? 아니면 중국 무기가 정말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라서 작동조차 안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잔인하고 정치적입니다. 바로 이 무기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캄보디아의 손을 제조국인 중국이 뒤에서 강제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 전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지지해주는 아주 충실한 우방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어떤가요? 태국은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심이자 중국산 하전차를 수십 대씩 사주는 거대한 무기 시장의 큰손입니다. 만약 중국제 미사일이
태국 전투기를 격추해 태국 조종사가 사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국은 즉시 중국과의 모든 군사 협력을 끊고 미국이나 서방의 무기 체계로 완전히 갈아탔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라는 작은 장기판의 말을 지키려다 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캄보디아에게 비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캄보디아 군인들은 머리 위로 태국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베이징의 허락 없이는 방어 버튼조차 누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없는 하드웨어의 비극입니다. 현대 무기는 단순히 쇠를 깎아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제조국이 심어놓은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그리고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위성 데이터가 흐르고 있죠. 이것을 군사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외교라고 부릅니다. 캄보디아는 수천억 원을 들여 미사일을 샀지만 그 무기를 통제하는 마스터키는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제조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원격으로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거나 레이더 신호를 기만하는 소프트웨어의 족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레이더는 적기를 잡는 게 아니라 베이징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했던 겁니다.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무기인데 정작 내가 죽게 생긴 위급한 순간에 마음대로 쏠 수조차 없다면 그걸 정말 내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 단순히 물건만 넘기는 장사꾼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지는 베테랑 조력자의 길을 걷습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 때 사용 설명서 하나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 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팝니다. 한국의 엔지니어와 교관들이 현지에 상주하며 수년 동안 정비 기술과 전술을 직접 가르칩니다. 단순히 기계 덩어리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근육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죠. 10월 전쟁에서 태국군이 KGB를 그토록 완벽하게 다룰 수 있었던 건 한국이 그들의 훈련과 유지 보수를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어땠나요? 비싼 미사일을 창고에 쌓아두고도 정작 전쟁이 터지자 시스템 구동법조차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파트너와 단순 판매자의 차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이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며 모든 기술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밤을 새워가며 설계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이전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분담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기술만 쏙 빼가려 한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우리가 준 호의를 그들은 권리로 착각한 것이죠. 캄보디아가 중국의 이익 앞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에 대해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안보는 결코 공짜나 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신뢰가 없는 파트너십은 전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집니다. 우리가 공들여 만든 기술,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담긴 이 소중한 자산이 과연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나라에 전달되고 있는가? 무상 신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억 원짜리 KGB 한 발을 수출할 때 그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처럼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겪은 비극은 우리에게 똑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빌려온 이름이나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나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견고한 동맹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무기 수출에서도 도덕적 가이드라인과 전략적 통제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기는 파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무기가 누구의 손에서 누구를 향할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짜 방산 강국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 침묵하는 미사일과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 이 두 사건은 2025년 오늘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산 외교의 길을 아주 선명하고도 잔인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냉철하고 영리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검은 지형학의 시대에서 소중한 우리 기술과 국익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술의 종속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말을 캄보디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산 레이더 H200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태국의 KGGB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성능 부족일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공한 레이더 라이브러리에 KGGB와 같은 한국산 소형 유도 무기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실시간 위성 데이터 전송을 중국 측에서 차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박스의 공포입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화면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머리 위에서 폭탄이 터지는 초현실적인 공포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방산의 가치를 재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 국가를 동반자로 대우하며 그들이 처한 지형과 위협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태국의 산악 지형을 분석해 KGGB의 글라이딩 각도를 최적화해주고 조종사들이 직관적으로 목표를 조준할 수 있는 PDO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기술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오프라인이 될 수 있는 무기를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영원한 우정은 자국의 전략적 가치보다 가볍다는 사실을요. 이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능과 신뢰로 보답하는 한국의 기술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는 분명 화가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화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기술을 훔치려 할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기술적 우위와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처럼 남의 눈치를 보느라 미사일 한 발 쏘지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한국 또한 더욱 강력한 기술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당한 평화의 도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냉혹한 지형학의 진실이 대한민국 방산의 앞날에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대국들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 기술이 흔들리지 않고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자에게 평화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은 오직 정직한 기술과 변치 않는 신뢰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국이 겪은 12월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 무기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정밀 무기가 없는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몸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12월에 오폭 참사가 터지자마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16년 국방 예산안에 한국산 KGGB 유도폭탄 100발을 도입하는 예산을 긴급 편성한 건데요. 총 100억 원 규모의 이 계약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보통 무기 도입은 계획부터 실제 배치까지
수년이 걸리는 게 상식이지만 태국은 긴급 소요제기, 즉 UR, Urgent Operational Requirement 이라는 비상 수단을 썼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줄 테니 물건부터 보내달라는 겁니다. 나라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국제적 학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태국 군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1억 원짜리 폭탄 100발을 사는 비용보다 오폭 한 번으로 잃어버린 국가의 위신을 복구하는 비용이 수만 배는 더 비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UR 발주를 진행하며 한국 측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불가동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국경지대의 긴장은 여전하고 언제 다시 교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폭탄을 또 던졌다가는 정말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이제 KGB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국 군대의 도덕적 면죄부이자 외교적 생명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공장에서 KGB 한 발이 완성될 때마다 태국 지휘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본 건 동남아시아 이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유럽의 폴란드,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이 전쟁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FA-50 전투기를 48대나 도입하며 K방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죠. 그들은 러시아와의 접경지대에서 적의 강력한 대공 미사일 사거리박이, 이른바 스탠드오프, 거리에서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절실히 찾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 뒤편에 숨은 적의 핵심 시설을 마치 야구의 커브볼처럼 휘어들어가 박살내는 KGB의 실전 능력을 보고 폴란드 국방부는 이것을 국경을 지킬 마법의 열쇠로 여기게 된 겁니다. 비싼 순항 미사일을 쏘기에는 아깝고 일반 폭탄을 던지기에는 위험한 목표물에 KGB가 최적의 해답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죠. 필리핀 역시 수많은 섬과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진 자국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값비싼 미사일보다 훨씬 효율적인 KGB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단군이 숨어있는 정글 깊은 곳의 벙커를 민간인 피해 없이 타격해야 하는 그들에게 KGB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 같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싸고 정확한 무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정점에 한국의 유독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군사 경제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한 발에 2천만 원이면 사는 일반 폭탄을 두고 왜 5배나 비싼 1억 원짜리 KGB를 써야 하죠? 답은 명확합니다. 4월에 태국이 아끼려 했던 그 8천만 원의 차액이 불러온 결과는 수조 원의 외교적 파산과 국가 브랜드의 침몰이었습니다. 정밀 무기는 단순히 적을 잘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전투기와 숙련된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하고 오폭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와 전쟁 범죄 기소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일반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적의 방공망 깊숙이 들어갔다가 전투기 한 대라도 추락한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KGB 수백 발의 가격과 맞먹습니다. 2억 원으로 수조 원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KGB는 별도의 복잡한 통합 과정 없이도 구형 전투기에서도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태국이나 폴란드가 보유한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에 KGB 전용 PDU, 파일럿 디스플레이 유닛만 장착하면 즉시 최첨단 정밀 타격기로 변신하는 것이죠. 이는 무기 체계의 민주화라고 불러도 될 만큼 혁신적인 일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전투기를 개조하지 않아도 한국의 기술력만 더해지면 90군대도 하루아침에 현대적인 정밀 군대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기술에 멈추지 않는 진화입니다.
LG넥스원은 이제 KGGB를 넘어 KGGB-25라는 괴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첨단 인공지능 탐색기가 탑재되어 이제는 고정된 건물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움직이는 탱크나 미사일 발사 차량까지 끝까지 쫓아가 박살냅니다. 안개가 자욱하거나 구름이 낀 날씨에도 심지어 적이 강력한 전파 방해로 GPS를 마비시켜도 스스로 지형을 인식하며 길을 찾아가는 똑똑한 사신이죠. 10월에 태국이 겪었던 그 끔찍한 오폭 사고를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투하 버튼을 누른 후에도 실시간으로 목표를 변경하거나 민간인 구역으로 비행할 경우 스스로 자폭하는 기능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가 단순한 살상 도구를 넘어 지능을 가진 도덕적 심판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밀함이 어떻게 전장의 비극을 막고 한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지 말이죠. 무식하게 싸구려 무기로 수만 발을 퍼붓고 민간인까지 죽이는 야만적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단 한 발로 평화를 결정짓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K방산의 기술력.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를 넘어 전 세계 전장의 상식과 도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무기를 구걸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깊은 밀림에서 증명된 이 기적 같은 데이터는 이제 유럽의 평원과 중동의 사막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고 불필요한 살상을 막는 인도주의적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당당하게 우리 기술의 가치를 세계에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GGB가 그리는 그 유려한 곡선은 곧 세계 평화의 새로운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이 곡선이 닿는 곳마다 전쟁의 참혹함은 줄어들고 더 공정하고 정밀한 평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밝은 미래입니다. 자, 이제 이번 동남아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2025년 충돌은 단순히 국경지대의 땅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대전에서 기술 자립과 주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보여준 거대한 실험실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아주 뼈아픈 진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캄보디아는 강대국 중국의 최신형 미사일을 가졌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미사일은 침묵했습니다. 남의 기술에 안보를 맡긴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기는 전장에서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캄보디아가 전 세계 앞에서 증명한 셈입니다. 반면 태국은 한국의 KGGB라는 정밀함을 손에 쥐었을 때와 잃었을 때 영웅과 학살자라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지키는 건 빌려온 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다룰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나의 기술뿐이라는 겁니다. 내 집을 지키는데 남의 손을 빌리지 말라는 이 오래된 격언이 21세기 디지털 전쟁터에서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죠. 기술을 가진 자는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조기에 불러오지만 기술을 빌려온 자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방 자립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고 더 나아가 그 무기의 도덕적 기준까지 전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외교적 관점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기는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격과 자존심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12월의 참사 이후 KGGB 100발을 추가로 주문하며 우리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KGGB는 이제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자신들의 더러워진 명예를 씻어줄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받고 무기만 팔면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강력한 칼을 팔면서 그 칼을 안전하게 담을 칼집도 함께 팔아야 합니다. 그 칼집은 바로 서로를 향한 존중입니다. 우리는 태국에 제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의 비극을 막아줄 정밀한 기술을 제공한다면 당신들도 우리 한국의 문화와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태국 내에서 퍼지고 있는 근거 없는 반항 감정이나 우리 국민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들, 그것들을 멈추는 것이 KGGB 수출의 진정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자존심까지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강력한 칼이라면 그 칼을 담는 칼집은 바로 서로를 향한 품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한 나라의 품위를 지켜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존경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평화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과 도덕적 우위가 결합될 때만 가능합니다. 10월의 정밀함이 보여준 찬사와 12월의 오폭이 남긴 비극.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한국의 K방사는 전 세계의 정밀함이 곧 인도주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만 파는 장사꾼을 넘어 우리의 가치와 자부심까지 함께 수출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우리 기술의 미래에 대해 말이죠. 캄보디아에 침묵하는 미사일과 태국의 피 묻은 신발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무거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방산의 힘은 단순히 화약의 폭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흘린 땀방울,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그것은 살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동남아 전쟁 속 한국 무기의 진실이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는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충격적인 진실을 담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의 비극을 막고 더 정의로운 평화를 만드는 날까지 저희의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부심, 그 위대한 행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봅시다.